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수업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문제 3번을 풀어볼 건데, 이제 그 문제 3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걸 배워야 되냐면 공명구조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 공명구조. 영어로는 레조넌스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화학을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일반화까지 배우게 된다면 이 영어 단어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일단 언급은 하고 넘어갈게. 공명구조에 대한 걸 배울 건데, 사실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이 벤젠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공명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거든. 그치? 그래서 이 벤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방향족이다. 그래서 방향족이 향기를 방출하는 애들인 거야. 그치? 그래서 영어로는 아로마틱이라고 하는데, 이런 탄화수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이드로카본,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애들을 탄화수소라고 하지. 이 벤젠은 불포화 탄화수소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포화와 불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 포화. 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고, 불포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어. 이건 아마 거기에서도 들어봤을 거야. 그 우리 살 뺄 때, 다이어트 할 때, 이게 포화 지방산이냐, 불포화 지방이냐, 그치? 이게 트랜스 지방이냐, 시스 지방이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그치, 화학의 개념들이라고 하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 포화라고 하는 거는 탄화수소에서 탄소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인 거야. 단일 결합. 잠깐만,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으악. 얘를 우리가 포화되었다, 포화탄화수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포화라고 하는 거는 탄소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이, 그러니까 하나라도 단일 결합이 아닌 애들, 결합이 이중 또는 삼중 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는 불포화 결합 내지는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알켄의 한 종류인 C2H4를 들어보자고. 그렇지? 우리가 단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놈들은 엄청 다 단단하거든. 굉장히 단단한 결합들인데, 센 결합들인데, 이중 결합을 하게 되면 한 개는 단단한데 한 개는 약간 조금 덜 단단하단 말이야. 덜 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요놈들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그치? 여기 있는 결합 하나를, 전자를 따로따로 있게 만들고 얘를 다른 분자랑 이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다른 결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좀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지. H가 아닌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야. 포화되지 않은 놈들을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반응을 잘 해야 되는 거야. 불포화 탄화수소지만 불포화 탄화수소들은, 벤젠은 반응성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반응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벤젠은 매우 안정하다는 거야. C2H2는 벤젠 C6H6는 벤젠은 매우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벤젠의 분자 구조랑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그 분자 구조를 살펴보자는 거야. 그치? 그 분자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그놈을 우리가 구조선으로 탄소 화합물에서 많이 쓰는 구조선식으로 나타냈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루이스 구조식을 봤단 말이야.
그치? 선으로 된 구조식을 곱게 되면은 어? 나는 맨 처음에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번 구조하고 2번 구조가 있으면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양쪽으로. 그럼 이게 막 전환이 되는 건가? 전환? 그치?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뭐 전환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공명 구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봐볼게. 가 또는 나의 구조식에서 벤젠은 이중결합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이중과 단일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세 개의 결합은 이중일 거고 세 개의 결합은 단일일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모두 같은 분자라고 하는 거야. 같은 분자면서 게다가 이게 뭐냐면 벤젠의 실제 구조는 가와 나가 서로 배경적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얘가 아니라는 거야. 전환되는 게 아니다. 그치? 가와 나로 표현된 구조의 평균에 해당하는 혼성 구조다. 그치? 혼성 구조다. 이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됐다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혼성되었다. 혼성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뭐에 관련된 개념이냐면 이 루이스 구조식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화학에서 도입한 밸런스 본드 티어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밑에 걸 읽기 전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 이제 과학자들이 측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탄소하고 탄소의 결합 길이 단일 결합의 결합 길이는 얼마냐면 1.54의 옹스트롱이야. 이 옹스트롱은 얼마냐면은 화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인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나노미터니까 얘는 0.1 나노미터가 되겠지. 자주 볼 거니까 옹스트롱은 한번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중결합의 이제 결합 길이를 재본 거야 실제로. X선을 회절을 시키거나 그치, 다양한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이 구조를 실제로 실험적으로 잰 거지. 1.33 옹스트롱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벤젠의 구조를 재면은 절반은 1.54 옹스트롱이 나와야 되고 3개는 그치. 3개의 결합 길이는 1.33 옹스트롱이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실제로는 둘 다 아니고 벤젠의 C6H6의 결합 길이는 1.40 옹스트롱이 나왔다는 거지. 그치? 밑에 피코미터로 나와 있구나. 피코미터.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하고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를 피코미터라고 하죠. 1피코미터.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 140피코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이에 있는 거야. 우리가 여태껏 발견했던 결합들을 단일결합 아니면 이중결합이었는데 대체 이건 뭘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뭔가 여기 있는 이중결합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이중단일이 아니고 1.5로 돼 있는 게 아닐까.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해서 벤젠을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원을 그래서 포함을 하기도 하지. 여기 원 같은 경우는 1.5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는 저런 0.5 결합을 1.5 결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냥 왼쪽 아니면 오른쪽 구조일 거고, 뭐 저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아니었고 두 구조의 중간 상태에 해당하는 구조였던 거지. 평균에 해당하는 구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명 구조라고 나타내고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내더라.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 분자 또는 이온에 대괄호를 쳐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다고 더 정확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존재해 있고 되어 있고, 그치, 여기 나와 있지. 세 개의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세상의 전자. 그러니까 총 6개의 전자지. 얘가 지금 하나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고리 전체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 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뭉쳐있으면 굉장히 반발력이 커져요. 근데 이놈들이 한 곳에 뭉쳐있지 않고 펴져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편재화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편향적이다, 편애한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쏠린 거거든. 걔만 이렇게 편애한다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 비편재화라고 하는 거는 편향되지 않은 거야. 편제돼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하다. 이 사람은 정말 뭐라 그럴까, 뭐 미국의 로컬한 그런 발음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 비편재화는 뭐냐면 디로컬라이즈야. 그렇지. 그래서 비편재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된 홍성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우리는 공명이라고 하고, 물리의 공명하고는 또 다릅니다. 화학에서의 공명입니다. 이게 벤젠처럼 공명 구조를 갖는 분자는 이것도 중요하죠. 안정합니다.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원으로 표현한다. 그치.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게 주로 뭐냐면 루이스 전자전식에서 이 구조도 되고 요 구조도 되네,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요놈들이 벤젠 구조를 가진다고 하는 거지. 어찌 보면 이게 루이스 구조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루이스 구조의 한계를 공명 구조를 통해 돌파를 해낸 거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했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벤젠이 존재하게 된다면 요놈들이 길이가 동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동등하지 않으면 이중결합은 짧고 단일결합은 긴, 이런 이상한 놈이 될 건데, 이상한가? 어쨌든 이런 놈이 될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다 동등한 구조를, 결합 길이를 갖고 있고, 그치? 그때 그럼 이게 정육각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길이는 몇 도가 된다? 120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패러데이라고 하는 이 전자기 유도를 발견하고, 또 이론적으로 확립해가지고 패러데이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금의 나노 입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그런 사람이 패러데이지. 이제 패러데이가 벤젠의 분자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불프와 탄화수소라서 원래는 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갖는 애들처럼 첨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이제 패러데이가 분자식을 밝혀내고, 이제 케큘레가 이제 그 구조를 또 밝혀내가지고, 이제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이 공명 구조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실제적인 구조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이야기해봐. 왜 안정하느냐? 그 얘기 봅시다. 케큘레 봅시다. 케큘레. 케큘레는 독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형광펜을 진짜 뭐라 그랬냐면, 가능한 두 구조가 빠르게 전환되는 구조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거 if지, 벤젠의 구조가 케큘레의 구조가 같다면 세 개는 짧고 세 개는 길어야 해서 첨가 반응을 잘해야 된다.
이중결합 쪽에 결합을 더 잘해야 되는데 실제 벤젠은 그러지 않았다. 그치?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타파를 하게 된다? 이제 공명구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치? 헤클레가 제안한 구조는 실제 벤젠 구조는 아니지만 육각형의 고리 모양, 이 순환되는 사이클릭한 모양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이 화학이라고 하는 게 연금술에서 많이 착안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림 가져온 건데 연금술의 우로보로스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에서 착안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신이 계시를 내렸다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화학에 대해서 깊게 탐구를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꿈에서까지 이게 생각을 했는 게 아닌가 싶어. 우리가 알지만은 뭐 꿈에서 문제가 풀린다, 잠을 자 문제가 풀린다, 뭐 이런 게 있듯이, 그치? 왜 그러냐? 왜 안 정하냐? 이제 우리가 벤젠의 구조를 통해서 볼 건데, 요거는 내가 지금 또 새롭게 가져온 겁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는 없는 풀일 텐데, 그래서 뭐 분자식은 얘와 같고, 그치? 1번이랑 똑같고, 케큘레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였는데, 그치? 실제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단일 결합의 이제 결합끼리인 154 1.5 잠깐만 154 피코미터로 합시다. 154 피코미터. 이중결합의 결합끼리인 133 피코미터와의 이 중간에 있게 되는 그 값이 얼마였냐면 140 피코미터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이거는 1.5 결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1.5 결합이 되는 거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원자과 결합 이론 밸런스 본드 티오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비탈끼리 겹쳐지는 거야. 원자들의 오비탈끼리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살짝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우리가 Z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p 오비탈 p 오비탈 S 오비탈 이렇게 있으면 p 오비탈은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결합을 할 때 조금 p 오비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Z축과 Y축과 X축이 있으면 PX는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얘가 PX. PY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노란색, 얘가 PY. 이게 이제 XY 밑에 쪽의 평면으로 이렇게 결합을 한 거고, PZ는 위로 이렇게 결합을 했을 거란 말이야. 위아래로.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 본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XY 평면에서 결합을 하는 놈들이 존재를 할 거야. 그치? 이 XY 결합에서 존재하는 놈들을 우리가 시그마 결합.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 이거는. 근데 요 위아래로 되어 있는 빨간색의 결합은 저 결합하고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가 이렇게 XY 평면으로 분자가 존재를 하고 있으면, 평면 구조로 존재를 하고 있으면 위아래로 있는 오비탈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몇 개? 총 이제 세 쌍. 요 놈, 잠깐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이 이제 6개가 이제 이쪽 위아래에 골고루 들어가서 쫙 퍼져버린단 말이지. 그럼 얘는 전자구름이 지금 분자를 위아래로 막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쉽지도 않고 뭐 회전도 되지도 않고 이 굉장히 안전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링 표현을 해주는 게 결론적으로 이 주황색의 피제트 오비탈이 혼성되어 있는 걸 의미를 한다. 서로 이제 전자들이 디로콜라이즈드 되어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이제 파이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좀 이야기합시다. 파이결합, 왜 파이결합인지 이런 것들. 오케이.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 벤젠과 이제 공명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공명구조를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